엄마, 됐어. 나 의대 합격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지은아,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내가 뭘 했어. 된다고 했지. 진짜. 당장 아빠한테 가자. 아빠한테 자랑할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딸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애써 참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딸이 의대에 가겠다고 결정한 건 죽은 남편이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손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그때가 딸 나이 10살이었죠. 엄마, 나는 그럼 의사가 될래. 아빠처럼 병에 걸린 사람을 모두 살려서 나처럼 아빠랑 헤어지는 애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차게 그런 다짐을 했던 어린 딸은 그 뒤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려운 형편이라 원하는 학원을 충분히 보내주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여 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그런 딸이 첫 번째 수능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니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거라며 바로 재수 준비를 하더니 기어이 합격증을 얻어낸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 합격했대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야? 지은이가 결국 의대에 합격을 한 거야? 네, 저도 방금 전화 받았어요. 이게 웬일이니? 세상에, 우리 똥강아지 기어이 일을 쳤구나. 일을 쳤어.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우리 지훈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써주셨잖아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우리 지훈이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경이야, 너도 수고했다. 네가 정말 고생했어. 수철이도 없이 혼자 지훈이 키운다고 너가 보통 고생을 했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당연히 되지. 없어도 만들어야지. 남편을 보내고 난 후에도 전 시어머니와는 꾸준히 연락드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아들을 잃고 혼자 된 어머니를 외면하기는 힘들었거든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딸을 키우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기에 전 시어머니께서도 이 기쁨을 충분히 함께 누릴 자격이 있으셨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식당에 모여 앉았어요. 그동안 딸 공부한다고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커다란 꽃다발로 딸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셨죠. 우리 강아지 정말 장하다. 정말 잘했어.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도 보람있지. 나 합격 기도한다고 수능 100일 전부터 절에 나가 기도했다며. 너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인데 그거라도 해야지.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 실력도 실력이지만 시험은 역시 운빨도 무시 못하거든. 그래요, 어머니. 저도 사느라 바빠서 못한 일인데 지훈이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오늘 맛있는 고기 많이 사드릴 테니까 실컷 드세요. 사기는 내가 사야지. 우리 지훈이 축하하는 자리인데. 제가 준비한 케이크로 축하 파티도 하고 맛있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머뭇거리시더니 불쑥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죠. 경이야, 너 아직 재혼 생각 없니? 네? 어머니, 갑자기 재혼이라뇨. 너 그때 그랬잖아. 지훈이 대학 보내고 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때야 어머니께서 하도 권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지훈이도 자기 앞길 결정했겠다. 너도 이제 네 삶 찾아서 편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도 나랑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거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많아. 시어머니가 생각 없이 주책이라 과부된 며느리가 재혼 생각 못한다고. 저 누가 그래요. 행여 그런 소리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체 하시면 되죠.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 수철이도 그걸 원할 거다. 자기가 그렇게 가고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인 걸 알면 저 세상에 있는 수철이도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을 거야. 응? 정말 어머니 못 말리신다니까.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응? 내가 정말 괜찮은 일을 알고 있어서 그래.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있고 다른 남자랑 사는 젖며느리가 좋으세요? 잊을 사람은 잊어야지. 수철이 간 게 벌써 20년이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실 재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창 딸이 어렸을 때는 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자 혼자 애써 사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몇 번이나 넌지시 제안하시곤 하셨죠. 그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했는데도 어머니 마음은 그게 편치 않으셨던 거예요.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는 말로 겨우 자리를 피해 집으로 왔는데 딸이 불쑥 그러는 겁니다. 엄마, 진짜 재혼 안 할 거야? 재혼은 무슨. 이제와 재혼하면 뭐해. 혼자 20년을 살다 보니 누가 옆에 눕는 것도 싫어. 진짜지? 왜? 넌 엄마 재혼하는 게 싫어? 좋을 이유도 없잖아. 엄마는 내 건데. 엄마가 왜 네 거야? 이제 엄마 놔줄 때도 됐지? 아니거든. 나 엄마랑 천년만년 살 건데 뭐.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장담하나 보자. 지금까지 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내심 제 재혼을 반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원하지 않았고 딸도 원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결심했던 게 남은 인생은 딸을 위해서만 살겠다. 그리 다짐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고집을 보이는 분이 아니신데 유별나다 싶게 매일 전화에 성하시니 저도 너무 난처했습니다. 경희야, 생각해봤니? 어머니,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누굴 만나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훈이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지훈이가 평생 너랑 같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여유야 누구든 만나다 보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지. 전부터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정말 괜찮은 애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지훈이 그렇게 의대에 들어가고 이제 나는 너 면사포 쓰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다. 면사포는 무슨. 사람들이 다 늙어 주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요즘엔 늦게 결혼해 네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 우리 수철이랑 살면서도 면사포 못 써봤잖아. 내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저 웨딩드레스 같은 거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서 별로 입고 싶지도 않아요. 경희야, 그러지 말고, 응? 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가봐. 제가 어머니께 모질게 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소리라도 빽 지르고 끊었겠죠. 하지만 어머님도 혼자 된 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사신지 알았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저나 비슷한 처지였고 어떻게 보면 자식도 뭣도 없이 혼자 된 어머니 처지가 더 딱했죠. 그래서 결국 일단 그럼 만나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대신 이번에 나가 내키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부탁하시지 않는 걸로 약속을 받았죠. 엄마, 어디가? 오늘 영화나 보러 갈까 했는데. 아, 그랬어? 미안. 엄마가 약속이 있어서. 저녁엔 들어올 것 같은데 이따 저녁 먹고 볼래? 그래도 되고. 근데 누구 만나러 가? 어? 있어. 엄마 친구. 엄마 친구 누구? 숙자 이모? 완선이 이모? 완선이 이모. 엄마 갔다 올게. 이따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재혼을 탐탁찮게 여기는 딸에게 굳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죠. 할머니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나선 자리라고 해도 딸은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는 동안 저는 어떻게 애둘러 거절해야 예의에 어긋나진 않을까 고민만 했답니다. 저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자리지만 그쪽은 애써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온 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선가 불쑥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희야. 놀라 돌아본 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고 보면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20년 전 소식을 끊고 살았던 제 친구이자 남편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정남수. 오랜만이네. 남수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 만나러 왔지? 몰랐어?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나 보네. 뭐야. 그럼 이 자리에 나오기로 한 게 남수 너였단 말이야? 세상에. 놀랐구나. 야, 얼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가끔 어머니께 소식 들었어. 뭐 나야 잘 지냈으니까. 너는 잘 지냈고? 뭐 나도 잘 지냈어. 나도 우리 집사람 10년 전에 보냈어. 암이었거든.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그제야 남수가 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연락을 끊고 산 지 2년인가 3년쯤 지났을 때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시어머니가 주선에 만났다는 게요. 어머니답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남수와 저를 불렀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남수는 고등학교 때 만난 동창이었거든요. 처음 그 두 사람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너 2학년 2반이야? 한수철이랑 정남수도 2반이래. 그래? 그래라니. 진짜 좋겠다. 나 걔네랑 같은 반 되고 싶었는데. 진짜 웃기잖아. 은근히 좀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턱이나 무슨. 남편과 남수는 남들이 보면 쌍둥이 형제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외모, 성격, 취향 같은 게 똑 닮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유명했고요. 남편과 남수는 일부러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거나 명찰을 바꿔 차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놀리는 것을 즐겨하던 애들이었죠. 저와 친했던 친구들도 같은 반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니 꽤 인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 저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게 한창 자우림이라는 그룹 가수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그 애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부터 가까워지게 되었죠. 층수만 달랐지
같은 아파트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처음 아는 체를 한 것은 남수였어요. 이어폰을 꽂고 서 있던 저를 툭툭 치며 말을 걸었죠. 너 우리 반 맞지? 송경이. 어. 너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항상 음악 듣던데. 누구 음악 듣는 거야? 아, 자우림. 뭐? 너 자우림 팬이야? 대박. 나도 진짜 좋아해, 자우림. 아, 정말? 아, 난 카세트 테이프 못 샀는데. 나 빌려줄 수 있어? 그래. 솔직히 엄청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자우림을 좋아하는 친구가 없어서 내심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트게 된 계기로 학교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쩌다 보니 등하교를 함께 하게 되었고 야 너하고 부를 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야 송경이. 아 깜짝이야. 정남수 뭐야 사람 놀래게. 더 놀랄 일 있는데? 나 놀라는 거 싫거든. 아는 체 하려거든. 제발 인기척 좀 내고 정상적으로 아는 체 해줄래? 이거 보면 그런 말도 못할 텐데. 그때 남수가 주머니에서 꺼내 제 눈앞에 흔든 것은 다름 아닌 자우림 2집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고 남수는 장난꾸러기처럼 테이프를 허공에 흔들며 약을 올렸어요. 애써 손을 뻗어봤지만 키가 큰 그 녀석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싫지롱. 안 빌려줄 거지롱. 야, 나도 좀 듣자. 너도 내 테이프 엄청나게 빌려서 들었잖아. 이건 나도 안 들어본 새 거라고. 기다려. 내가 100번 듣고 빌려줄게. 어찌나 얄밉게 굴던지 정말 밉상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용돈이 부족해서 발매일에 사지도 못했던 차였습니다. 치사해서 안 듣겠다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때 남편이 남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줬어요. 야 유치하게. 자, 경이 너 가져. 어? 가지라고? 이 녀석이 장난친 거야. 너 다음 주에 생일이라며? 그래서 같이 돈 모아서 샀어. 뭐? 이걸 너네가 내 생일 선물이라고 샀다고? 야 수철아. 얘 표정 좀 봐. 지금 나한테 절하라고 하면 할 것 같지 않아? 할게. 여기서 할까? 나 진짜 해? 아야 이것 봐. 저는 그때 두 사람 생일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준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정말 너무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서로의 집에도 드나들면서 밥도 얻어먹고 시험 공부도 하고 우리 세 사람의 기억 속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청춘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됐던 겁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남편이 좀 더 진중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남수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제가 지갑에 넣어놨던 수철이 사진을 남수가 본 것이었죠. 야 이거 뭔가 의미가 진하게 담긴 것 같은데? 아 뭐야. 남의 지갑을 함부로 보고 그래. 경이 너 수철이 좋아해? 아니거든. 얼굴 새빨개져서 그렇게 대답해도 안 믿기거든. 아 뭐야 진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그때 남수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 그랬습니다. 내가 도와줘? 어? 수철이랑 잘 되게 이 오빠가 힘 좀 써줄까? 오빠는 무슨... 너가 무슨 수로... 야, 나 수철이랑 영훈의 단짝이야.
신의 장난으로 한 배에서 나와야 할 우리가 각각의 다른 어머니 배를 빌려 나왔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뭐 어떻게 도와줄 건데? 간단하지. 기대. 장난꾸러기 남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저도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으니 거기에라도 기대게 된 것이었어요. 그 뒤로 남수는 급식을 먹을 때마다 남편 옆자리를 제게 내어준다거나 둘이서만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서 저희 둘을 이어붙여 주려고 했죠. 고백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고백을 해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고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일반 대학에 들어갔고 남수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되도록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와, 우리나라 대통령 보는 것보다 남수 네 얼굴 보는 게 더 힘들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의대 안 왔지. 야, 미칠 것 같아. 근데 너는 딱 관상이 의사야. 참 신기하지? 둘이 이렇게 닮았는데 수철이가 의사라고 하면 좀 안 어울리거든? 근데 남수 너는 의사라고 하면 되게 잘 어울려. 칭찬이지? 뭐? 반은? 송경이 한수철, 널 나한테 잘해라. 나중에 너 내 수술 때 오르게 될지도 모르잖아. 혹시 알아? 내가 너희 목숨 한번 살려줄지? 행여나 그럴 일이 있겠다.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먼저 졸업했고 결혼 전에 딸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나 식을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그때 남편을 남수가 있던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했는데 남수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표정을 보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왜? 많이 안 좋아? 경야, 그게... 남수는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더니 참담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최대 6개월 보고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사기라니, 6개월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알잖아. 수철이가 얼마나 건강한 앤지. 요 며칠 들어간 회사 적응한다고 좀 피곤해한 거지. 어디 아픈 데도 없던 앤데. 경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그때 시어머니와 함께 남수를 따라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바뀐 건 없었어요. 남편은 손 쓸 수도 없는 사기 암 환자였고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그때 우리 딸이 고작 7개월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죽음 앞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수를 붙들고 애원했어요. 남수야, 제발 우리 수철이 좀 살려줘. 응? 남수야, 너 할 수 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제발 줘. 어? 수철이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지훈이 이제 7개월인데 어떻게 죽어? 미안하다. 남수도 기어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의사인 남수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눈물과는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아, 끝이구나. 내 남편은 정말 가망성이 없구나. 하지만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 자칫하다간 수술 도중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 남수야, 어떻게 안 되겠니? 그냥 해.
뭐라도 해야지. 수술 도중 죽을 확률도 있으면 수술해서 나아질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니야? 하자고. 빨리 담당 의사 데려와. 경이야, 너가 그러고도 수철이 친구야? 어떻게 포기를 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해?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남수에게 화풀이를 많이 했었어요. 마치 남수가 남편을 아프게 한 것처럼 남수를 붙들고 살려내라. 네가 그러고도 의사라고 할 수 있냐. 수철이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했죠. 그런데도 남수는 그저 묵묵히 제 화를 받아주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남편이 거부했어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수철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 그러다 수술 도중 잘못될 가능성도 크다고. 그거야 해봐야 알지. 뭐라도 해봐야 하잖아. 경이야, 나 그냥 이대로 있다 갈게. 암이란 게 정말 무섭게도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을 몇 달 만에 초주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이 살이 쏙 빠져 움푹 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강제로 수술대에 올리겠어요. 남편은 눈을 감기 전날 제게 손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바로 옆에 있던 제 손을 잡는 것조차도 안 됐죠. 눈물을 꾹 참고 온기가 사라져가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훈이 잘 부탁해. 지훈이 손잡고 같이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일어나. 나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경이야,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미안해. 그 순간 남편의 눈에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전등 하나가 꺼진 것처럼요. 눈을 반쯤 뜬 채였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숨도 쉬지 못했어요. 눈을 감지도 눈동자를 움직이지도 않는 남편을 보고 시간이라도 멈춘 줄 알았습니다. 수철아. 천천히 손을 뻗어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도 없었죠. 수철아, 장난하지 마. 그런 장난은 남순하는 거잖아. 수철아, 한수철.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내 남편이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떠날 것 같았으면 수술이라도 해볼 걸.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다 남수에게 한 거예요. 너가 수철이 죽인 거야. 경이야, 살 수 있었어. 뭐라도 했으면 적어도 1%, 아니 0.1%라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몰라. 네가 죽인 거야. 수철이, 남수 네가 죽인 거야. 경이야, 그러지 마. 남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니 어머니, 남수 탓이에요. 남수가 수철이한테 수술하지 말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수철이 수술받아서 지금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내 남편 살려내. 우리 수철이 살려내. 경애야, 아가 그러지 마. 응? 그러지 마. 그렇게 실컷 남수 탓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 탓을 한들 남편이 죽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었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남수는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셋이 함께 했던 시간이 워낙 길었기에 남수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고 남편의 죽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감이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연락을 끊은 거였어요. 그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 남수가 저를 원망해도 할 말은 없었죠. 하지만 남수는 지난 일은 다 잊은 듯이 굴더라고요. 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놀랐어. 안 나올 줄 알았거든. 어머님이 며칠 동안 하도 성하셔서 거절하더라도 한 번은 나와야겠다 싶더라. 근데 넌 난 줄 알고 나온 거잖아. 웃긴다 너도. 그래? 난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어? 5년 됐어. 어머니한테 너 만나보고 싶다고 허락 구한 거. 뭐?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게 재혼을 권한 시기도 딱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와 남수를 이어줄 생각이었던 것이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너랑 내가 어떻게 그래? 왜? 안 돼? 뭐? 내가 먼저였어. 내가 먼저였다고. 근데 너 그거 몰랐잖아. 뭐가 먼저라는 건데. 너 좋아한 거. 너가 수철이 좋아하기 전부터 내가 너 먼저 좋아했었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이야기 나눴던 그때부터. 뭐? 남수는 놀란 제 얼굴을 보고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희 너는 다른 여자애들이랑 달리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혼자 음악만 들었잖아. 그래서 특이한 애다 싶어서 눈길이 갔었어. 그런데 어느 날 네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거야. 그제야 며칠 전 이사 왔다던 807호가 너희 집이었구나 하고 너무 반가웠지. 그래서 그날 용기를 내어 처음 말 걸어본 거야.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정말 큰 용기였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수철이도 나답지 않다고 그랬지. 야, 정남수, 너 송경이한테 관심 있어? 뭐? 너답지 않게 여자애랑 시시껄렁한 이야기 했잖아. 무슨 공통 관심사가 있잖아. 공통 관심사가. 너 언제부터 자우림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렇게 빤한 거짓말을 하냐? 너가 모르는 이 형님의 세계도 있는 거다. 등하교 때마다 앞서 걷는 내게 먼저 다가간 것도 나였고, 급식실에서 수철이 데리고 네 옆에 앉으려고 한 것도 나였어. 근데 너는 어떻게 한순간도 나를 남자로 봐주질 않더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심했어. 나한테만. 네가 다른 여자애랑 이야기하는 거 듣고 너 생일 선물 사러 간 것도 나였거든. 내가 선물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때 수철이가 카세트 테이프 값 절반을 주더라.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너네 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뒤로 빠지게 된 게 수철이가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너한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네가 지갑에 수철이 사진을 넣어놓고 다니는 걸 알게 된 순간 깨달았지. 아, 나는 평생 너한테 고백할 일이 없겠다. 그래서 내심 수철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아. 야, 안수철, 너 송경이 어떻게 생각해? 경이? 갑자기 왜? 뭐 아니, 저만 하면 귀엽게 생긴 것도 같고 성격도 괜찮고 공부도 뭐 나름 하는 것 같고 괜찮지 않나? 경이 괜찮지. 사귀면 재밌을 것 같아. 지루하진 않겠지. 그래? 너 경이가 사귀자면 사귀겠다. 나쁠 건 없지. 나는 수철이랑 붙어 다니면서 그 녀석에게 화가 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날만큼은 좀 화가 나더라. 이도저도 아닌 반응 같았거든. 좋아하면 좋아한다, 아니면 아니다. 근데 사귀어도 그만, 안 사귀어도 그만이라는 식이니까 분하더라고. 경희, 너는 왜 내가 아니라 수철이를 좋아하는 걸까? 내가 수철이처럼 좀 더 진중한 성격이었더라면, 장난을 조금만 쳤더라면 좀 달라졌을까 싶어서. 근데 네가 수철이가 좋다는데 어떡해? 너를 도와야지. 나한텐 네 마음이 더 먼저였는데. 그렇게 너네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한테 뭐 그게 기쁜 소식이었겠어? 에이, 사귀다 확 깨져버려라. 내가 밤마다 기도한 거는 모르지? 근데 그렇게 밍숭밍숭한 마음으로 시작해놓고 수철이 그 자식 생각보다 진심이더라고. 분하게. 결국 깔끔하게 마음 접게 만들었어. 그 녀석 진심이. 그러다 네가 임신했단 소식 듣고 아, 내 첫사랑은 영원히 빠이빠이구나 했거든. 근데 수철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수철이한테 수술하지 말자고 한 적 없어. 오히려 수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했지. 수철아, 너가 많이 힘든 줄은 아는데 수술 한번 해보자. 뭐라도 해봐야지. 남수야, 됐어. 나 힘든 거 알아. 가망 없는 일에 희망 갖고 싶진 않아. 야, 너가 버티면 돼. 살겠다고 버티면 수술 견딜 수 있어. 지훈이 돌도 안 됐는데 너 네 딸 두고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네가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 뭐? 나 없어도 너가 우리 경이랑 지훈이 잘 챙겨줄 거잖아. 야, 한수철. 미안하다. 나 알고 있었어. 너 경이 좋아했던 거. 뭐? 처음엔 그냥 질투가 났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꽤 괜찮은 콤비였잖아. 여기저기서 우리 이야기하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대로 날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좀 예뻐했어. 근데 남순이가 언젠가부터 내가 아닌 경이만 보더라고. 수철아, 그게 좀 질투가 났나 봐, 친구로서. 그래서 처음엔 모른 척한 거야.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었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 눈에도 걔가 예뻐 보이더라. 대체 뭐가 예뻐서 남순이가 경이를 좋아하는 건가 싶어 찬찬히 봤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아, 웃는 얼굴이 예뻐서 좋아하는구나. 아, 뛸 때 좀 귀여운 구석이 있네. 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들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제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욕심내 내 첫사랑 데려갔으면 평생 책임져야지. 네가 애쓰니 내가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래. 그러고 보면 친구 참 잘 뒀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식을 두고 친구 믿고 눈을 감겠어? 야, 누가 책임진대? 야, 나는 뭐 결혼 안 해? 경희도 지훈이도 너 죽으면 그냥 고생길이라고. 그러니까 잘 부탁해. 경희, 한동안은 많이 울겠지만 그래도 너랑 있다 보면 웃게 되지 않겠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 아, 말장난하고 싶은 기분 아니야. 수술해보자. 너는 아픈 사람 치료나 해봤지. 환자가 된 내 마음은 몰라. 내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 난 안 돼, 남수야. 수술을 제안하러 갔을 땐 이미 삶을 포기한 후였어. 이미 암이 수철이를 너무 지치게 했고 수철이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해도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고 오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었지. 어떻게 너한테 수철이가 모든 걸 먼저 포기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 네가 더는 내게 연락도 하지 않고 살던 곳도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나는 수철이도 잃고 너도 잃은 거거든. 그게 싫어서 너를 포기했던 건데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야. 그러다 부모님 소개로 집사람 만나 결혼했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 몸이 원래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임신이 쉽지 않아서 애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가끔 네 생각이 나긴 했어. 어머님 찾아뵙고 네 소식 물을 때마다 사정이 몹시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께 용돈도 많이 들었지. 어머님 성격에 그렇게 돈 생기면 힘든 너 외면하지 못할 거 아니까. 그게 내가 보낸 돈이었다고 해서 화내지 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수철이한테 뭐가 되겠어? 걔는 나만 믿고 눈을 감았는데 내가 너랑 지훈이를 방치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저 세상에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을 거야. 저는 남수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남수 주머니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긴 했지만요. 이제 와서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돈으로 우리 지훈이 옷도 사 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고기도 사 먹였는데요. 발끈할 게 아니라 고맙다 해야 할 일이었죠. 5년 전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구했더니 어머니가 내 손 잡으며 그러시더라. 고맙다고. 수철이 가고 나서부터 나한테 경히 너랑 지훈이 좀 부탁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못했다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계속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라고 하셨던 게. 근데 네가 그랬다며? 지훈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훈이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기다린 거야. 지훈이 대학 가면 그때 너 찾아가야겠다 하고. 근데 남수야, 나는 알아. 쉽지 않겠지.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야. 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한 세 사람 부탁받고 나온 거야. 너 부탁한다는 수철이 자기가 떠나도 꼭 좋은 사람 만나 살라던 우리 와이프. 매일 너랑 지훈이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더는 늦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남수답지 않은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건지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없던 재혼 생각이 상대가 남수라는 이유로 생길 리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남수야. 나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같이 살고 싶다 그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어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지훈이 핑계 댄 거지만 사실 지훈이도 새아빠 같은 건 원하지도 않아. 나는 수철이 가고 지훈이 하나만 보고 살기로 했어. 지훈이가 원하지 않는 건 나도 원하지 않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미안한 표정 짓지 마. 그냥 나도 후회 없이 뭐라도 해보고 싶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종종 만나 차를 마시거나 밥 먹는 거 정도는 괜찮지? 어? 아, 그게... 그건 좀 봐줘라. 친구끼리 밥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건데. 그래, 그러자. 누구를 만나든 거절하기 위해 나선 자리였지만 생각보다 너무 마음이 무거운 자리였어요. 그래도 나가길 잘했다. 그 자리에 남수가 나온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 것은 오래전 가슴에 옹이처럼 박혀버린
남수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던 시기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수랑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어느샌가 입 아프게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뭐? 야, 내가 언제? 너 참 웃긴다. 뭐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게 보통 웃긴 일이어야 말이지. 너 유독 역사 시간에 그렇게 졸았잖아. 벌린 입에서 침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아주 쿨쿨. 내가 너 그거 역사쌤한테 들킬까봐 그날 얼마나 쇼를 한 줄 알아? 얼씨구 고맙다 고마워. 아주 큰 빚을 졌네. 카페나 가자. 내가 살게. 됐고 너 오늘 저녁까지 시간 된다고 했지? 네가 밤까지 시간 좀 비워놓으라며. 영화 보게? 너가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짠. 이게 뭔데? 어? 뭐야? 자우림 콘서트 티켓? 야, 이거 진짜야? 그럼 진짜지. 내가 이거 구하려고 아주 백방으로 얼마나 뛰어다닌지 알아? 남수가 건넨 것은 제가 학창시절 그렇게 좋아했던 자우림의 콘서트 티켓이었어요. 그것도 그 당일 티켓이었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들뜬 마음으로 콘서트에 갔고 정말 그건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딱 딸과 마주친 거예요. 엄마? 어? 아, 지윤아. 이제 들어오는 거야? 엄마 늦는다더니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였어? 어쩌다 보니 그랬네. 인사해. 엄마 친구. 너희 학교 교수라는데 봤어? 봤지 그럼. 근데 놀랐겠다. 학교에서 보던 교수가 엄마 친구라니. 반갑다 지윤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빠랑 뚝 닮은 아빠 절친이 의사라고 했거든요. 교수님 보자마자 아, 저분이 우리 아빠 절친이었구나 했어요. 그래? 네가 보기에도 아빠랑 나랑 그렇게 닮았어? 오랜만에 그런 말 들으니 기분 좋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고 교수님은 교수님이죠. 나 먼저 들어갈게, 엄마.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 딸의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에 일이 났구나 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색하게 남수를 서둘러 돌려보내고 바쁘게 딸 뒤를 쫓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지듯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즐겁나 했더니 다 교수님 만나 그런 거였어? 어? 내가 무슨... 아니 그렇잖아. 언제는 일찍 다녀라. 너무 늦게 다니지 말아라 그래놓고 내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는데 연락도 한 통 없이. 엄마 변한 거 알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네가 하는 이야기 항상 제대로 듣고 있고 너 학교에서 어떤 공부하는지 누구 만나서 어떻게 대학생활 하는지 궁금해서 매일같이 묻잖아. 엄마는 몰라.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엄마는 아니라더니 재혼하고 싶은 거야? 아빠 똑 닮은 그 교수님이랑? 친구라며.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 아빠 닮아서 좋은 거야? 교수님이 왜 좋아? 그런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랑 남수는 셋이서 어울려 다닌 친구여서 그래. 그래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거야. 친구여서 하지도 않던 꽃단장하고 밥 먹으러 가고 카페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 했어? 어? 지윤아. 엄마는 그냥 친구 만나서 논 거야. 엄마도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싫어. 엄마가 남자 만나서 그렇게 노는 게 싫다고. 엄마는 내 거잖아.
영영 나랑 둘이 산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남자 만나 즐거워하면 다른 남자랑 살게 될 것 같아서 싫다고. 지훈아. 딸은 그 자리에서 마구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수랑 만나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는 게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인 줄은 몰랐어요. 적잖은 충격으로 안방에 들어와 화장대에 앉았는데 저도 제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생전하지도 않던 화장에 립스틱도 바르고 딸 말대로 저답지 않아 보였어요. 알게 모르게 신경 쓴 태가 나는 옷차림도 그랬죠. 스스로 친구라고 선을 그어놓고는 주책맞게 남수 앞에서 여자가 되고 싶었나 보다 싶어 민망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딸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추태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 화장을 지우고 딸이 누운 방에 들어갔어요. 자는 척하는 건지 자는 건지 제가 불러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엄마가 더 신경 쓸게. 그리고 네 학교 교수님이랑은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날 딸이 잠든 어두운 방으로 했던 그 말은 어쩌면 저를 향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딸에게 더 신경 써야 한다. 남수와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만난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만나 잠깐 밥 먹는 거 그 정도였죠. 그것도 제가 내내 피해 다니면 남수가 제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와 기다리는 식으로 이뤄진 만남이었고요. 남수는 제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상했겠죠. 어느 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희야, 나는 괜찮다? 뭐가? 27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남수에게 예의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저는 지훈이 엄마로만 살았고 남수는 내 친구로 몇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10수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그 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크게 치인 것이죠. 사고 장소에서 바로 정신을 잃었기에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은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죠. 운 좋게도 남수와 딸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실려갔더라고요. 엄마,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지은이. 엄마. 제가 의식을 되찾자 딸은 저를 붙들고 눈물을 쏟아냈고 그 뒤로 안도의 표정으로 휘청거리는 시어머니와 이제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남수가 보였습니다. 너 죽는 줄 알고 진짜 10년 감수했다. 나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수술방에 들어간 적도 처음이야. 남수 네가 수술한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너 한 번은 내가 너 살릴지도 모르겠다고. 너 운 좋게 아주 대한민국 최고 명의 친구 찬스 톡톡히 쓴 거야. 그래, 고맙다. 남수는 그새 거들먹거리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남수가 그렇게 장난을 친다는 건 제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 안심이 되었습니다. 바쁜 남수와 딸이 자리를 비우자 시어머니께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러셨죠. 애썼다. 애썼어. 일어나. 다행이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치여 튕겨나갔다더라. 치이면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박스 더미에 떨어져 머리 다치지 않은 게 천운이랬어. 아, 그럼 이 수술은 정말 남수가
그래, 남수가 했대. 지훈이도 그 방에 들어가고. 지훈이가요? 수술실 앞에서 난리도 아니었다. 자기도 들어가겠다는 거 남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울면서 빌었어. 자기도 돕게 해달라고. 그래서 별 수 없었지. 그걸 왜... 마음 아프게 왜 그걸 봤대. 명색이 자기가 의사가 됐는데 엄마 수술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겠지. 지훈이도 지훈이지만 남수가 마음고생 많았다. 내가 왔을 땐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수철이 생각도 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 어머니께서는 남수 덕에 살았다고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고맙기도 고마웠지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 저를 살리지 못했을 경우, 그것도 제 딸이 함께 들어와 있는 수술방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그럼에도 용기를 낸 것이고 저는 아마 그 두 사람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살아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시어머니를 보내고 제 곁을 지켰을 때였어요. 의식이 없었을 땐 고통도 없더니 의식이 돌아오니 그야말로 숨쉬는 게 고통이었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말해. 진통제 용량 좀 늘려줄 테니까. 아니야, 견딜만해. 엄마는 그게 문제야. 뭐든 그냥 참아. 솔직하게 말도 안 하고. 견딜만 하니까 그렇지. 너도 얼른 가서 쉬어야지. 뭐하러 왔어? 간호사 선생님들 있는데. 내가 엄마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서 쉬어. 사람 놀래키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엄마 잘못한 거 없어 얘. 신호도 잘 지켰는데. 딸은 옆에서 툴툴거리더니 불쑥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직도 교수님 좋아해? 뭐? 교수? 누구? 남수? 에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교수님, 엄마 수술 끝까지 본인이 마무리하시곤 수술방 나가시는데 평소 안 가시던 곳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비상계단실 들어가시는 거야. 비상계단? 응. 문을 열어서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괜히 문 뒤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망설였거든. 근데 문 뒤에서 우시는 거 있지. 어? 나 너무 놀랐잖아. 대성통곡 하시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남수 걔가 울다니. 무서웠을 거야. 다 떠나서 아빠도 못 살리고 나까지 잘못될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이번에 엄마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과의 시간을 빼앗은 셈이 됐을 거잖아. 그리고 많이 후회했을 거야. 그냥 만나게 해드릴걸. 나도 엄마 행복을 생각해 줄걸. 지훈아. 그땐 그냥 엄마 뺏기는 것 같아서 싫었어. 엄마는 언제나 나한테 그냥 엄마였는데 자꾸 여자가 되려고 하니까 영영 내 곁을 떠나버릴 것 같고. 엄마 너무 늦지 마. 병원에서 일하고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 엄마 행복을 위해 살아. 더 늦지 않게. 언제 그렇게 커버렸을까요? 딸이 담담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찾던 어린 딸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어엿한 의사 한 사람이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 뒤로 남수는 지겨울이만큼 제 병실을 찾았어요. 저는 원하지도 않은 비싼 1인실에 가둬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굴 도장을 찍었죠. 그만 좀 와. 야, 보면 이 병원에서 제일 한간 의사 같아.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니까 그렇지. 뭐 어지럽거나 구육감이 든다거나 그런 건 없지? 아, 없다고. 아침에도 물었잖아. 저녁에도 물어볼 건데. 어우, 제발 좀 나가라, 어? 야, 안 돼. 지훈이가 올 때까지 여기 좀 있어 달랬어. 아, 맞다. 야, 심심하면 이거나 좀 보고 있어. 이게 뭔데? 웨딩샵 매장 카탈로그. 야, 나야 뭐 다 예쁜 것 같은데. 아, 이게 여자들이 취향이 있더라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 죽은 집사람도 다른 건 몰라도 웨딩드레스 하나는 엄청나게 욕심내더라고. 뭐?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웨딩드레스야. 치워. 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경희야? 너 위에 입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웨딩드레스 입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 뭐 나뿐인 줄 알아? 그럼 누구 있는데? 어머니? 아, 어머니야 그냥 하시는 소리지. 수철이도 너 면사포 못 씌워줬다고 후회 많았어? 이미 간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야, 그리고 누가 너랑 결혼한대? 빨리 치워. 저는 괜히 새빨개진 얼굴을 이불 밑으로 감추었습니다. 싫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게 창피해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남수랑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딸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도 원했던 일이니 이만하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